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도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뉴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소식은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15분에 유럽중앙은행 ECB의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는 금리를 0.25% 인하한 지 3개월 만인 어제 기준금리를 4.25%에서 3.65%로 0.6%나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CB의 금리 인하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맞춰서 선제 대응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서 10월 금리 인하의 확률은 30%에서 20%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보니 각국에서도 금리 인하의 물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암호화폐로 유동성이 투입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소식과 더불어서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상품이 있으니 바로 골드입니다. 금 가격이 전날 대비 1.5%가량 상승하며 장중에 온스당 2,58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금리 인하 기조와 더불어서 조만간 진행될 미국의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은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미국 금리가 인하한다는 뜻은 시중에 돈이 풀린다는 뜻이고 이는 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도 함께 수혜를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SEC와 이토로 거래소의 벌금 합의 소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SEC는 20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이토로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미등록 브로커와 청산기관을 운영했고 미등록 증권을 취급해서 연방증권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4년간의 소송 끝에 이토로는 결국 SEC와 150만 달러, 한화 20억 원의 합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SEC와의 합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토로는 증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자산을 거래하도록 SEC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라고 언급했는데 여기서 SEC는 구체적으로 증권이 어떤 종류의 코인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토로는 거래가 가능한 코인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 세 가지라고 언급했고 SEC가 이 부분을 합의한 점을 봤을 때 이 세 개의 코인은 상품으로 간주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게 됩니다. SEC는 현재 코인베이스를 비롯해서 크라켄 등 각종 거래소와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토로의 이번 합의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좋지 못한 판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SEC의 거래소 규제 발언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의 리스크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앞서 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 세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리플입니다. 어제 리플이 픽스 AMM 코드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거래소 내의 보유량 감소 등 다양한 호재 소식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또 다른 큰 호재가 발표가 되었는데 바로 그레이스케일이 리플 단독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리플 트러스트는 공인 투자자들에게 리플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고 폐쇄형 펀드로 운영된다라고 그레이스케일은 밝혔습니다. 과거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신탁 상품으로 출시했고 이를 현물 ETF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리플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현물 ETF로 전환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리플은 솔라나보다도 먼저 현물 ETF로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럼 리플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까? 가격적인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 코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위는 올해 8월 7일에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 신탁 상품으로 출시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상품 출시 소식과 맞물려서 단 일주일 만에 0.5달러에서 1.1달러까지 126%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상품 출시가 얼마나 많은 기관들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리플의 차트를 보면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상품 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 만에 8%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위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플은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 국면에 있다는 점, 그리고 리플의 2차 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판결로서 확인한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이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다양한 호재 소식들 함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소식은 ASI 코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ASI는 싱귤레리티넷과 패치 AI, 오션 프로토콜이 통합해서 탄생된 코인입니다. AI 테마의 큰 축으로 자리 잡던 새 코인의 머지는 당시에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패치 AI는 1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코인에 이어서 네 번째 코인이 ASI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었는데 탈중앙화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인 쿠도스입니다.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쿠도스 커뮤니티의 투표를 통해서 합병 소식이 결정이 될 예정이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합병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쿠도스의 탈중앙화 GPU를 통해서 AI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이는 아마존과 같은 중앙화된 클라우드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ASI 자체의 컴퓨팅 파워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ASI 생태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ASI 홀더분들께서는 내용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4월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맞았고 비트코인의 가격까지 최근에 크게 하락하면서 채굴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표 채굴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과 라이어 플랫폼은 주가가 각각 31%, 54%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의 불안감이 조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92.6 테라이시에 도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채굴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시장을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92.6 테라이시의 의미는 초기 네트워크 대비 92조 6천억 배만큼 채굴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굴 난이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본 최대의 전력 기업인 도쿄전력이 비트코인 채굴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 각국의 기업들의 참여가 해시레이트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시레이트의 상승으로 채굴 난이도가 높아졌고 채굴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트코인 매도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소식은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전망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제시한 기업은 스탠다드 차타드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인 기업에 속하며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강력한 입지를 지닌 다국적 은행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 레포트를 발간했는데 미국 대선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강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파격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했는데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비트코인은 125K에 도달할 것이고 해리스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75K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미국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현재 바이든 행정부 시절보다 민주당 내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만큼 큰 하락의 요소로 자리 잡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에 이어서 매트릭스 포트 또한 대선의 결과가 누가 되던지 간에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글을 X에 게재했습니다. 매트릭스 포트는 2016년부터 2020년 트럼프 집권 당시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1421%가 증가되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4년 바이든 임기 당시 비트코인 수익률은 313%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 뜻은 미국 대선 결과는 비트코인의 가격보다는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되던지 간에 비트코인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16년과 20년 당시에 비해서는 현재는 규제화된 현물 ETF를 통해서 블랙록을 포함한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에 개인적으로도 훨씬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기관들의 다양한 전망들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를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진행 시 최대 100테더,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 최대 150테더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250테더로 하나로 계산하면 34만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꼭 참여해 보시고 해당 증정금으로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